네, 신년 첫 주에는 우리 강적들 패널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초기 행보에 대해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진 교수님 60점 준 건 정말 많이 주신 건데 이번 주 전국 순위를 맞췄단 말이에요. 한 위원장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떻습니까? 진현재 60점에서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좀 더 깎아야 될 것 같은데. 50점? 어디서요? 예. 지금 하는 행보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이게 과연 혁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컨대 국회의원 정수를 갖다가 줄인다. 이 얘기는 언제적부터 나왔나 따져봤더니 1998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바 있고.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그렇게 과감하면서 자기들의 정수를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죠?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할 때 국회 좌석들 보셨습니까? 대부분 비어 있었죠? 250명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늘 조언을 들으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25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이에요. 조선시대 벼슬이거든. 그러니까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비를 반으로 후려치고 그다음에 특권 같은 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냥 의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공공선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누리시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권력도 누리고 그다음에 상징 자본도 누리고 그다음에 거의 조선시대 벼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비만 딱 줄이고 그것만 폐지한다면 국회의원이 300명이 아니라 400명이 돼도 돼요. 공천에서 탈락했으면 아 이제 나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나 대신에 네가 내일을 좀 대신해달라. 뭐 이런 여유가 있을 텐데 네.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누리는 걸 줄였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예. 완전히 줄여버려서 예. 정말로 그 쪽잠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쪽잠자게 만들고 이래야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공공선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80점 주셨던 김 실장님은요? 저도 한 10점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인사에 다니면서 본인의 이미지 마케팅에만 너무 주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었어요. 거기다가 김경률 밀어주기 논란이라든가 또는 그 뭐 국회의원 정수 250명 감축 이런 건 좀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네. 한동훈에 어울리지 않는 이거 파퓰리즘적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10점 정도 깎아서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일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제가 조금 그 첨언을 드리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중성이에요. 하나는 분명히 그 말하는 거나 그 머리 회전을 볼 때는 학습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랫동안의 검사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 이력이 주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점수를 못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동훈이 똑똑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헛똑똑이로 남을 것이냐 지금 기로에 있는 건데 그거의 가늠자는 네.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 또 그 여사와 관련한 문제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고요. 다른 복잡한 문제 정치개혁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을걸요. 가장 자극적인 도이치모터스 디오르백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혁파하느냐 결국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무조건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충성할 거야 이대로 밀고 나갈 건지 저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만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문제점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까칠해 보여서 그런지 그 의원들이 공천 관련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하셔야죠. 네. 한동훈의 인기가 국민의힘 인기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장 내일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보다 한동훈 사진을 더 쓸걸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한동훈은 미래 권력이고 촉망을 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을 깨야 되거든요. 정권 심판론을 깨야 되는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지금 15% 정도 높게 나와요. 돌파구를 마련하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인기 몰이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위기의 원인은 바로 뭡니까? 일단은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김건희 리스크거든요. 특검법 왜 못 받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심지어 더 나가서는 뭐냐면 이태원 특검법도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올 것도 없는 건데 그걸 왜 못 받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본인이 절취선을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종이의 절취선. 그럼 어디까지냐면 대통령의 어떤 정무나 국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의견을 내자고 관여하지 않겠다. 오로지 총선 승리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절취선을 그어서 정치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총선 자체가 1년 반 동안 정권이 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그거를 갖다가 접어두고 그 안에서 해봤자 그건 그 마스크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갖다 불을 붙인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놔둔 채 앉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이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격차 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건 화두는 괜찮을 하더라고 보거든요. 격차 해소라고 하면 당정에 받쳐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부자들 다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집두채 같은 사람 세금 깎아주고, 뭐 상속세 없애고, 뭐 없애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격차가 해소되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였는가? 인구의 특정 집단이 느끼는 그 고통을 갖다가 다 느끼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몇 가지 그 신선한 메시지들 뭐 내고 이러는 것들도 나중에 딱 보면 그냥 레토릭이네, 말이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언론들이 받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받았을까? 지역을 돌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지지하는데 우리 총선에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칠 때 거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도 몇 명이 갔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뜨면 아무리 지지도가 낮아도 거기 주민들 또 당원들 막 해가지고 정말 열화와 같이 환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그 자체가 마치도 지금 국민적 지지가 이렇다라고 착각했을, 왜냐하면 정치를 처음 시작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대표됐을 때 그 기억나십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건강하셔야만이 민생구정 대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건강하시고.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시 대표의 정치 그 노선이 어떻게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착각은 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봤어요. 네. 보수정당에. 그 대부분은 이해창의 한나라당 시절을 봤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본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옛날에 한 분들은. 그분들은 보수정당이 얼마나 진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군중에 다 봤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국민의힘과 이거는 정말 형편없는 걸로 쪼그라든 거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럼요. 그거를 비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